김성수의 세상 읽기 시작하죠. 오늘은 윤미향 의원의 검찰 기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운동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먼저 이 윤미향 의원 그 기소 내용 알아보기 전에 우리 기억을 좀 소환을 해보죠. 이 네. 논란 시작이 사실 이용수 할머니의 그 기자회견이었잖아요. 이때가 이제 5월 경이었는데 이 당시 뭐 참 많았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뭐 기부금을 불투명하게 집행했다. 뭐 2015년에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 사전에 알고 있었다. 뭐 주택 구입 문제, 안성 쉼터 관련 뭐 자녀 유학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의혹이 쏟아졌잖아요. 그 당시에. 네. 예. 네. 그 당시 좀 그-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용수 활동가가 먼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그 기자회견이 굉장히 뭐랄까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형태의 기자회견이었죠. 그런데 예. 핵심을 갖다 좀 짚어보자면 음. 위안부 피해자 활동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시위 형태로 진행되면 안 된다. 네. 더 이상 그 시위 형태로서는 비전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 짚었고, 그래서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그러면서 동시에 얘기를 했던 것이 우리는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 그렇죠. 그래, 모금을 했다고 그랬는데 지원금을 우리는 전해받은 적이 없다. 이런 얘기들과 더불어서, 예. 또 이런 활동들을 할 때 항상 윤미향 의원이 먼저 나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거의 들러리처럼 서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앵벌이 논란들까지 이렇게 벌어졌던 것인데, 예. 그리고 나서 이걸 마치 신호탄처럼 이제 언론은 엄청난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충 내용들을 보면 윤미향 의원이 지금 돈을 갖다가 횡령해서 모금이나 이런 것들을 법에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모금을 하고 돈을 횡령해서 지금 어느 정도 부도 잃었고, 그리고 또 자식들도 유학을 보낼 수 있었고, 또 불투명한 그런 운영으로 전부 단체가 문제가 많았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오보들이 쏟아져가지고 지금도 정의기억연대가 법적 대응을 하고 있지만, 예. 어쨌든 짧은 기간 동안에 검증되지 않는 보도들이 넘쳐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모든 의혹들을 검찰이 수사로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사태였습니다. 예, 일단 검찰이 기소를 했고, 기소를 하자마자 민주당에서는 발빠른 대응, 바로 윤미향 의원 당직과 당원권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같이 의혹이 좀 불거져 나온 그 민주당의 이상직 의원,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윤리감찰단 회부를 했는데 윤미향 의원은 이 대상에서 제외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검찰이 기소를 했다는 내용들만을 우리 국민들은 대다수 아시고 계시고, 그렇죠. 불기소된 혐의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꼼꼼히 잘 모르실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우리 앵커께서는 불기소된 내용들이 있다는 사실은 들으셨나요? 불기소도 뭐 있다고, 예를 들어 뭐 회계부정 같은 경우는 뭐 불기소됐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11건의 혐의가 무혐의가 됐습니다. 아, 무혐의 처리된 게 11건이에요, 총. 11건입니다. 예. 그 11건이, 대표적인 게 일단, 윤 의원 부부가 정대협과 정의연 자금을 유용해서 딸의 미국 유학 자금으로 충당했다는 주장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모든 것들이 자신들이 일부는 지인들이나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또 일부는 남편이 잘못된 판결에 의한 배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충당했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이 해명한 것이 옳았다라고 나왔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언론들은 거의 대부분이 침묵했습니다. 이건 또 보도를 안 하고. 또 거주하는 아파트들이 정대협이나 정의연 자금을 돌려서서 유용을 해가지고 일단 구매해놓고 나중에 돈을 갖다 집어넣었다, 이런 식의 주장들이 있었죠. 예. 이것도 역시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주택 구입 문제도 그 당시에 뭐 세채인가요? 뭐 이렇게 샀다고 의혹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미 그때 당시에 의혹이 해소됐는데 세 채는 그 당시. 예. 총 산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예. 부모님 집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본인의 집이 있었던 건데 그 외에 본인의 집을 사기 위해서 뭔가를 팔고 집을 사고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게 세 채라는 얘기였어요. 아하, 예. 동시에 가졌다는 게 아닙니다. 안성 쉼터도 참 떠들썩했었잖아요. 이 관련된 건 어떻게 됐나요? 안성 쉼터도 예. 지금 일단은 일부, 다시 말해서 안성 쉼터를 구입할 때 비싸게 구입했다라고 하는 점은 이제 맞아요. 기소가 됐습니다. 비싸게 구입해서 싸게 팔았다 이랬잖아요. 근데 싸게 팔았다는 것은 다 해명이 됐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현재의 시세하고 차이가 없었고요. 이미 4년 동안이나 내놨는데 팔리지 않아서 그 정도의 가격으로 판 거는 충분히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그것도 예. 역시 윤미향 의원의 해명이었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지금 11개의 건, 뭐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중복 과다하게 받았고 뭐 유용을 냈고 뭐 따로 잘못 걷었고 뭐 이런 부분들 대다수 또 뭐 그 맥주집에서 뭐 몇천만 원을 썼다 이런 것도 다 허위라는 사실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요. 예. 자, 이렇게 11가지 혐의는 무혐의 처리됐고 지금 자, 기소된 게 8개 혐의입니까? 6개입니까? 아니, 6개 혐의입니다. 6개 혐의. 예. 6개 혐의는 전부 다 언론에서 언급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1건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오고 나머지 6건이 검찰이 새롭게 찾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요? 이 새롭게 찾은 건들에 대해서 기소가 나오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거 기다려봐야 되겠다. 예. 이게 정말 정확히 그런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르겠다라고 해서 윤리감찰단에 넘기지 않은 거고요. 네.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것을 다시 또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언론이 마땅히 보도해야 될 것들을 보도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예. 너무 검찰의 입장에 유리한 보도를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일각의 비판이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는 상황이 또 벌어진 겁니다. 지금 뭐 비단 유미향 의원 건뿐만 아니라 지금 정치 면에서 보면은 어느 한쪽 주장만 너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좀 오늘 유미향 의원 얘기하니까 자 일단 기소 내용 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예. 일단은 이런 겁니다. 6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윤미향 의원이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마포에 있는 곳인데요. 예. 여기에 관련 보조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각각 1억 5,860만 원, 또 1억 4,370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를 적용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끌어들인 게 박물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학예사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이 대목을 가지고 끌어와서 학예사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 신청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학예사가 아닌 사람한테 줬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은요. 전쟁과 여성 박물관이 박물관이라고 이름은 지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곳은 그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각종 기록들을 관리하고 연구를 하는 곳으로 사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해진 절차와 또 서울시에서 요구한 그리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구한 일체의 서류가 있었어요. 그 서류 다 제출했고 심사 다 거쳤고 요건을 갖춰서 보조금 수령했고 집행했고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도 다 보고서가 있고 그것이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와서 학예사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과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에서 인건비 보조금을 받아놨다는 거예요. 2014년서부터 올해 4월까지. 그런데 이걸 다른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인건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요. 다 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다들 줬습니다. 줬는데 이분들이 이 돈만큼은 저는 기부를 하겠습니다 해서 기부를 했어요. 그 실제로 일한 사람들이 인건비를 받아서 이걸 다 기부를 했다? 다 인건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이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도 정상적인 방법. 예를 들어서 뭐 이 인건비를 뭐 리턴하는 이상한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 예. 특히 어린이집 같은 데 보면 교사들한테 아, 정해져 있는 보조금 받아놓고서 야, 나랑은 계약을 이렇게 안 했으니까 나머지 음. 돈은 이 통장으로 넣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는요, 다 기부를 한다고 실명 다 적어놓고 기부 금액 적어놓고 기부를 한 거예요. 이게 사기입니까? 아하, 일단 예, 그리고 그렇고. 또 예, 예. 예, 지금 뭐 그 평화의 우리 집 마포 쉼터 평화의 우리 집 있잖아요. 예. 이 운영비 중에서 일부가 이제 그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 여성 단체가 거기를 세미나 장소로 그 빌리는데 예. 전기세 및 수도세 등등을 해가지고 일종의 사용료를 지급을 한 겁니다. 아, 이 얘기가. 근데 이 사용료를 지급한 게 예. 숙박업법을 위반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몇 년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90여 건, 80여 건인가요? 그렇게 했는데 돈이 얼마 안 된다면서요. 한 번 왔을 예. 때 뭐 1, 2만 원꼴인가요?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900만 원. 총 받은 금액이 900만 원. 예. 이게 몇 건이었죠? 몇 건에 걸쳐서 아우 제가 그 건이 이제 기억이 좀 안 맞습니다. 나는데.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수십 건을 그렇죠. 수십 건에 해서, 걸쳐서. 예. 그런데 지금 이게 그 만약에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받지 않았으면은 공공의 공간을 함부로 빌려줬다 그러면서 배임죄를 적용했을 겁니다. 그게 또 배임으로 되는군요. 이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안 받았으면 예. 배임으로 되고 이걸 받았으니까 이 저기 숙박으로 숙박업법 운영했다. 위반이라는 거죠. 예, 예. 일단 뭐 이런 이렇군요. 일들이 6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저는 참혹스러운 게 뭐냐면 기론옥 할머니가 2017년 11월에 여성 인권상 1억 원을 상금을 받습니다. 그 중에 5천만 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를 하면서 이거 여성 인권에 큰 역할을 한 사람들에게 기론옥 할머니 이름을 따서 상을 달라. 상을 해다오. 이래서 5천만 원을 기부했거든요. 예. 총 7,920만 원을 갖다 기부를 했는데 이게 사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길할머니가 치매였는데 그걸 이용해서 사기를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시간이 일단 1분밖에 안 남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삼아서 지금 이 우리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방향성이 있잖아요. 앞으로 또 위안부 운동이 바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1분 정도로 좀 요약해 주시죠. 예. 짧게 말해서 지금 검찰은요. 예. 이런 그 무리한 기소를 통해서 위안부 활동을 폄하하고 심지어는 세계에서 이 위안부 운동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피해자가 스스로 자기의 굴레를 넘어서서 전 세계의 전쟁과 어떤 그 내분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위한 활동가로 우뚝 섰다는 걸 평가하고 있는데 그 활동가가 사기를 당해갖고 돈을 뜯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안부 활동들의 성장을 마음껏 재단하고 가로막는 그런 기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정치적인 기소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우리 위안부 그 피해 활동들이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러면 끝나버려야 되는 구제 활동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요. 일본의 범죄, 전쟁 범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환기를 시키면서 전 세계의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없게끔 특히나 그 과정에서 아동들과 여성들이 많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런 피해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끔 하는 그런 세계적인 인권운동으로 우뚝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그렇습니다. 측면에서 예. 검찰은 반드시 기소를 취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의연의 이런 활동을 절대 폄하해서는 안 된다. 결국은 일본을 이롭게 하는 거다. 이 말씀까지 됐죠. 김성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